예,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뭐 영건영 기다려요. 교수가 준비한 네. 해외 연쇄 살인 사건인데, 네. 이 사건은 저도 알긴 알아요. 무서운 할머니 얘기인데. 잘 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발음이 참 어려워. 타마라 예. 미트로파노브나, 예. 타마라 미트로파노브나, 예. 삼소노바. 삼선오바. 삼소노바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름이 삼소노바인데, 삼소노바 러시아 이름이죠. 이제 할머니죠 이게. 네. 근데 이제 그레닌 리퍼, 네. 소련 말로 바바야가, 네, 바바야가가 저 귀신 할망구 그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죽였죠. 많이 죽였어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염 교수님 이거 삼손오바와 관련돼서 제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거는 식인행위였다. 네, 식인 할머니. 식인 할머니. 예, 맞아요. 그게 저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네. 하여튼 이 엽기 오늘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자료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영어 같으면 바로바로 해석이 될 텐데 네. 염 교수가 저 러시아 공부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팝하고 잘 쓰고 있어요. 고생했어요. 예. 네. 35회째고요. 예. 저번에도 러시아 사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수로만 하긴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처음에는 데모식으로 좀 했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30회 넘어가고 조금 40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것저것 막 보거든요. 네. 보다가 이 할머니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삼수로만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봤는데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더라고요. 이거 아마 자료 찾으면 한 페이지 이만큼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는 엄청나게 많은데 네, 같은 기사예요. 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좀 선정을 했고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예.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아주 엽기적인 할머니 둘이 있어요. 하나 또 있는데 나중에 할게요. 두 명 있는데 기대해. 예, 일단 그 식인행위로 유명한 연쇄살인 범이고요. 그다음에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잔혹하게 해서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죽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한 걸로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뜨문뜨문했어요. 살인을 뜨문뜨문했는데 냉각기가 길었네. 예, 길었어요. 냉각기가 길었고 다만 이제 그 70 다 된 나이까지 이제 살인을 그러니까. 계속 저질러 가지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그 고령자들은 일반적으로 토막 내는 거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러면 이게 시신을 자른다는 게 만만치 않은 쉽지 작업이기 않죠. 때문에 근데 그걸 다 한 엽기적인 상황이었던 얘기입니다. 이거 아니 마귀할머니. 네, 그래서 2015년에 러시아 수사기관에 검거 그것도 재수없게 걸린 거예요. 사실은 잡으려다 잡은 게 아니고. 예, 근데 검거가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가 진짜 발칵 뒤집어졌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교수님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시잖아요. 네, 그럼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가 문화의 도시잖아요. 그럼요. 예, 문화의 도시인데 그 도시가 그렇게 뭐 좀 험한 동네는 아니었는데 이 사건 터지면서 악명이 높아졌구나. 예, 동네에서도 이게 뭐 우리 동네에서 이런 게 터지냐 뭐 이런 일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교수님이 이름은 읽어주셨는데 되게 어려워요. 타마라 미트로파노브나 삼소노바. 네. 예, 삼소노바라고 하십니다. 예, 삼소노바로 약칭을 쓰겠고요. 이거는 교수님 자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료는 11명으로 나오는데 11명. 어떤 자료는 12명, 어떤 자료는 13명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11명을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11명을 살인한 지금 연쇄살인범으로 보고 있고요. 아휴. 근데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잖아요. 이게 네. 관할지가 상트페테르부르크다 보니까 거기 경찰에서 교수님 저번에 말씀드렸죠. 러시아는 FBI가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라고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사위원회도 파견받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경찰국과 같이 협조를 해서 공조사를 했는데 실종된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제 가능성이 있네. 네, 그러니까는 그 삼소노바하고 연관돼 있는 사람인데 없어진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럼 죽었다고 봐야 돼 이거 거의. 그래서 거의 범인으로 다 추정을 해요. 음. 거의 진짜 그 밀실에서 사람 죽이는 식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 그 살인 중에서도 요란한 살인 있고 조용한 살인 있잖아요. 조용한 살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도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는 수사 발표 자료상으로는 20명은 넘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삼선오버가 유명한 이유가 첫 번째는 그 다이어리 연쇄살인범이라고도 불려요. 일기 썼구나. 네, 보셨죠? 아시잖아요. 죽인 거. 네, 그래서 자기의 그 살해 과정을 극도로 디테일하게 썼어요. 정확하게 일자, 시간, 그 다음에 사체를 어떻게 잘랐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요리를 해 먹었는지, 에이씨.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이걸 전부 다 일기로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자 아니야? 그래서 일기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연쇄살인이. 그러니까 그 마지막 살인 때문에 검거된 건 아시잖아요. 마지막 네, 살인 때 검거됐는데 앞에 거 10건 같은 경우는 미제로 묻힐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일기장에 너무 디테일하게 써놓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이제 법정 증거로 법원에서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도 죽였고요. 남편 착해요. 그리고 되게 좋은 남자였대요. 그래서 남편이 삼손오바겠네. 남편 이름이 저기 삼손오바는 이제 이 러시아 이름은 좀 약간 틀려요. 그래가지고 달라요? 예, 그 삼손오프예요. 삼손오퍼예요. 예, 그래서 삼손오프의 부인 이런 뜻으로 바자를 많이 쓰나 봐요. 예, 그래서 그 남편도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같이 살던 집 주인도 죽이고 그게 마지막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인 것까지는 아니고 이웃을 다 죽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싸우면 죽이는구나. 싸움 다 죽인 거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피해자는 삶아먹기까지 한 걸로 이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삶았는데 주로 교수님 드러나지 않은 부위가 마지막 그 범인 여기 사진 맨 뒤에 제가 이거 진짜 힘들게 구했거든요. 이게 팔하고 다리를 이렇게 둘둘 마른 거예요. 맨 밑에 게요. 머리는 없고. 이게 요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 부위를 거의 못 찾았어요. 대부분 피해자를. 뭐 삶아서 먹은 거 아니야? 그래서 머리를 먹은 걸로 추정이 돼요. 이게 그래서 통째로 삶아가지고 이게 먹은 걸로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삼손오바 그 할머니 연쇄살인범 사건이 왜 이게 또 시끄럽냐면 그 러시아에서요, 구소련에서 최고 엘리트 대학 10대 대학 중에 하나인 대학을 나와요. 모스크바 대학. 그것도 이제 기록상 잘못돼 있어요. 모스크바 대학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일단 나는 모스크바 대학으로 알고 자료는 다 그렇게 나와요. 예, 근데 모스크바에 있는 대학이에요. 근데 이게 모스크바에 있는 대학. 상당히 명문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을 나온 사람이 이게 이런 범행을 저질러 뭐 이런 게 또 하나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엘리트라는 얘기죠. 네. 정신 이상하고 고도의 범죄 지능,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트인 머리 좋은 사람하고 정신 이상하고 짬뽕이 결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엽기적인 거가 아니냐 해서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그렇게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 FBI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교수님 바바야가 얘기하셨잖아요. 바바야가 또는 바바예가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이제 바바예가가 교수님 뭐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존 윅이라는 영화 아시죠? 존 윅이라고 키아누 리브스 나오고 총지라는 영화 이번에 4편까지 나온 거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거기서 바바야가라는 영화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러시아 킬러들을 바바야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근데 이 바바야가가 뭐냐면 저승차사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승사자. 저승사자. 차사 예, 저사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슬라브 민속학에 나오는,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 전설로부터 계속 나왔는데 19세기, 18세기, 19세기 문학 작품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 바바야가라는 표현이 나온 건 얼마 안 됐고 구전으로 계속 슬라브 민족끼리 그 흘러온 거구나. 예, 옛날 귀신이네. 너 울면 그 바바야가 할머니가 너 잡아간다. 옛날 우리 호랑이. 옛날 저 달걀 귀신 망태 할머니랑 비슷하네. 예, 호랑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할머니이기 때문에 여성이네. 네, 죽음을 불러오는 할머니 그래갖고 바바야가라는 별칭으로 그러네, 딱 맞네. 저 러시아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삼손오바의 일생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이 없어요. 없는데 그냥 제가 최대한 긁을 수 있는 대로 긁어서 설명을 드리면 삼손오바는 1947년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 생존 상태도 뭐 죽을 나이는 아니니까 4월 25일 날 크라스 노야르스크 주의 크라이 지역에 위치한 우주르시에서 출생을 합니다. 네, 우주르시에서 출생을 했고요. 기록상으로 우주르시에서 계속 성장한 걸로 나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공부를 참 잘했대요. 요건 기록으로 나와요. 네, 공부를 상당히 잘했대요. 잘해가지고 그때까지는 뭐 그렇게 뭐 가정도요. 그 공부를 열심히 잘했고 또 이 당시는 교수님 아시겠지만 공산주의 시대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공립대학이나 국립대학을 들어갈 때는 성분이 좋아야 됐답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삼손오바의 가정은 최소한 중산층 이상이에요. 이 당이 소련이죠. 중산층 이상이었고 출신 성분상으로 대학을 못 갔대요.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안 좋으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는 그
중상 이상의 집에서 성장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엘리트 코스 밟는 거네.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해서 특히 이제 어학을 잘했대요. 어학. 네, 그래, 뭐 맞아. 영어도 잘하고 막 그랬다고 그랬어. 어학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 어학 능력이 인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발표회나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님 그 이 당시가 냉전 기간이잖아요. 냉전 기간이기 때문에 언어를 잘한다는 거 있잖아요. 러시아 말 말고 그러니까 우리랑 사이 안 좋은 국가의 언어를 한다는 건 이퀄 스파이나 외교관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그 자산으로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모스크바에 위치하고 있는 모스크바 주립 언어대학교라고 있어요. 아, 거기를 나온 거야. 모스크바 대학이 아니라. 네, 그 절대 다수의 자료, 심지어 유튜브 자료 통해도 모스크바 대학으로 나오는 걸로 아는데 모스크바 대학이 아니고 모스크바 스테이트 링귀스틱 유니버시티 영어로 이렇게 표현 학교 들어가니까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주립 언어 대학. 예. 그래서 이게 그 우리로 말하면 한국 외대네, 외고 한국 대학교 외대. 보시면 돼. 예. 맞네. 예. 그래서 진짜 우수한 대학이래요. 왜 우수하냐? 그러니까 모스크바 대학은 모르겠는데 언어 쪽에서는 이게 서울대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어과나 독일어과나 프랑스어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은 아무나 못 갔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 지역의 그 스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목적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양성을 했기 때문에 언어는 엘리트 코스만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게 지금 삼손오바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잘했대요. 또 잘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가요. 교수님 제가 또 알아봤는데 KGB를 좀 많이 들어갔대요. KGB를 정보기관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니까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과거에 외국어 대학 출신이나 아니면 명문대학교 그 외국어 관련된 과 출신들이 국가정보원이나 군사 많이 가죠. 정보에 많이 간 러시아어나 아랍어 예, 쪽은 중국어. 특히 많아요. 예, 중동 쪽은. 예,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였대요. 국정원에도 많잖아요. 네, 사실. 국정원에 많대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로 가야 되는데 삼손오바가 뜻이 좀 틀렸대요. 뭐냐면 나 외교관이나 이런 건 아니고 나는 그냥 호텔리어 하고 싶어. 아, 그것도 맞네. 네. 그래서 꿈이 좀 틀렸대요. 그래서 나는 그 이런 거 뭐 분석하는 건 다 모르겠고 말을 잘하니까 호텔리어 관광 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호텔리어가 꿈이었구나. 근데 이제 원했던 그 호텔이 뭐냐면 지금도 유명한데요. 뒤에 나오는데 그 벨몬드 그랜드 호텔 유럽이라고 해서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유명한 5성급 호텔입니다. 여기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요. 상당히 유명한 호텔이에요. 오래된 호텔이구나. 네. 그래서 1875년에 소위 말하는 러시아 있잖아요. 그때 그 한참 귀족들 잘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황금기 때에 만들어진 호텔이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007에도 저기 촬영지로 섭외가 됐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소련 애들이 망가지고 막 그때 007 시리즈 그때 찍을 때 피어스 브로스넌 나올 때 소련군이 바보로 나오거든요. 각본 때문에 찍지 못했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영화에 많이 출연한 호텔이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호텔리어의 선망의 대상이 호텔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하이아트나 뭐 조선 호텔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왜? 외국어 잘한다는 거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삼손오바가 머리가 좋아요. 야, 그러면 일단 관광 쪽에 국영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력을 쌓고 점프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딜 들어갔냐? 인투어리스트라는 영어로 인투어리스트인데요. 러시아의 외국 그러니까 쉽게 관광공사 있어요. 관광공사. 예. 그렇게 한국 생각하면- 관광공사식으로 소련 관광공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 이름이 인투어리스트예요. 이 회사가 얼마나 막강하냐면 당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이렇게 여행 올 거 아니에요. 동독 사람들이나 헝가리 사람들이 모든 여행을 싹쓸이했대요. 아, 독점하는 데네. 완전 독점했대요. 그래갖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힘들었고 거기를 들어가. 들어가면 옛날에 교수님 저희가 지금 KTNG가 과거에 전매청이었잖아요. 맞아. 그때 청이니까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때 그런 식으로 사실상 국영기업이지 공무원 신분이었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사로 그러니까 합격을 했는데 모스크바 본사에 근무하지 않고요. 일부러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사로 지원을 했대요. 예,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벨몬드 호텔로 벨몬드 점프하려고 호텔 이렇게 머리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아까 얘기한 그 벨몬드 그랜드 호텔 유럽 여기가
이제 호텔리어 통역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해서 바로 이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갔고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남편이 나타나요. 그래서 알렉세이 삼소노프라는 평범한 남성을 만나는데 이 남성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호텔에서도 근무하고 그 다음에 상트페테부르크의 그 디미트로프 스트리트 4번지에 그 조립식으로 대충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 입주해 갖고 1971년도부터 신혼집을 차리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혼했네. 네, 그래서 요까지는 뭐 별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 남편도 안 나와요. 예, 안 나왔죠.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근데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고만 나오고요. 그 10년 이상을 호텔로 계속 그 근속을 했고요. 총 16년을 호텔에서 근무했답니다. 길게 했네. 이거 기간은 나오고요. 그래서 뭐 퇴직하고 나서는 이때부터 이제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뭐 연금도 받고 남편도 뭐 돈 벌고 하니까 뭐 별다른 직업 없이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 있었죠. 자녀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호텔에서 16년 동안 근무하는데 완전히 그 만기까지 채울 수 없이 중간에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왜 나왔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정신병 아니야? 여러 가지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중간에 휴직을 하고요. 3번이나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발병한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 그 회사, 그 특급 호텔에서 나오게 된 원인이고요. 왜? 당시에 삼소노바가 이 벨몬드 호텔에서 총 지배인까지 승진하려고, 그러니까 이사까지 승진하려고 노력을 했었대요. 근데 안 되는 게 자꾸 이제 헛소리하고 가끔 이제 그렇지.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능력은 뛰어났답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어는 당연히 모국어니까 잘하고요. 근데 독일어하고 영어를 그 완전 사투리까지 쓸 정도로 엄청나게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고객들한테 상당히 인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업무 관련해서도 상당히 업무 능력이 뛰어났답니다. 거기다가 프랑스하고 스페인어 같은 경우도 단어만 알면요. 어순이 좀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언어 구사의 천재였대요. 그러니까 능력은 뛰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계속 정신분열로 자꾸 이제 그러니까, 일이 그게 문제네.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망상까지 왔대요. 그래갖고 가끔 이제 그 호텔 동료들 진술을 이제 저도 힘들게 찾았거든요. 진술이 뭐냐면 가끔 누가 뭐 자기를 뭐 스토킹한다던가 너 신이 뭐 나한테 뭐 명령을 한다던가 이런 얘기를 휴게실에 자꾸 탐이 한대요. 시켰다고 그러죠. 네, 그걸 자꾸 하니까 주변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눈이 돌면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직장생활 좀 어렵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2000년도입니다. 이게 2005년하고 2000년하고 좀 오류가 있어서 일부 기사에는 2005년으로 많이 나오는데 2000년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3년부터 이제 살인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집이 빈 상태에서 벌어져서 남편이 없었어야 그러면 그 되거든요. 이전이네. 그러니까 2005년은 안 먹고요. 예, 2000년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삼소노바 남편인 삼소노프가 실종이 돼요. 실종이 되는데 조사한 바로는 이제 그 주변 지인들이 신고를 했대요 경찰에. 그래갖고 아니 삼소노프라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이 아저씨가 안 보여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 들어갔겠죠.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순식간에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상트페테부르크에서요. 그게 어떡하냐 그래갖고 이제 부인을 찾아간 거죠. 부인이 이제 삼소노바죠. 찾아가서 부인한테 남편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인이 막 울며 그런 거예요. 아저씨 나도 궁금해 죽겠어요. 지금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피해자 코스프레. 예, 경찰 아저씨들이 와서 감사하고요. 빨리 좀 찾아주세요. 나 죽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찰이 집중적으로 삼소노프에 대해서 수색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행적도 안 나와. 그다음에 범죄 관련성도 없어. 사망 여부도 확인한대. 그렇지. 시신이 있어야지 죽였는지 말든지 알 거야. 미제로 끝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이거 뒤에 이제 체포된 게 2015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 그때 살인 그 삼소노바가 다른 그 사건으로 이제 체포가 됐잖아요. 체포되면서 그때 남편 죽인 게 나오는구나. 그렇죠. 남편 실종 사건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남편을 살해한 후 토막을 내어 시체를 여기저기 분해해서 버린 걸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 시신 조각도 못 찾았겠네. 못 찾았죠. 오래됐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추정상으로 그 집에서 계속 살인이 집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남편도 희생자가 아니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연쇄살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2000년부터잖아. 2000년에 남편이 사라졌죠. 예, 사라졌는데 일단은 삼소노바가요 뭐 직장을 다니진 않았어요. 연금이 때문에. 네.
연금이 있으니까. 남편 연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남편 연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 먹고 사는 거 혼자 사는 건 지장이 없는 할머니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편이 사라지니까 아파트가 있잖아요. 자기 아파트가 있는데 방이 비잖아요. 세 주는 거야? 자기 혼자 살기 넓으니까. 어. 그래서 빈 방을 빌려주면서 이때부터 이제 헌팅을 시작을 한 거죠. 아이고야, 죽으로 들어가는 거네 이거. 예. 그래서 주변에다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에 남편이 없어진 상태인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볼 때 어디 가다 그 길 가다가 뭐 길에 쓰러 죽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집을 비워놓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너무 공허하지 않냐. 이게 무섭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세놓는 이유네. 예,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 어차피 다 연금 가지고 까딱까딱 사는데 방 하나 빌려주면 보탬이 되지. 보탬이 되니까 몇십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웃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수사에서 나온 게 2003년도 사건이 하나 나와요. 2003년도 9월 6일 날 노릴스크라는 지역에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일자리 때문에 넘어온 사람이 있었죠. 44세인데 이 방 세입자하고 심하게 말싸움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아이고 죽음을 불렀구나. 예. 세입자하고 뭐가 싸움이 발생했는데 삼선오바가 열받은 거예요. 저게 새 사는 게 말이 많아 이래가지고. 죽여버렸어. 그래서 이제 바로 살해를 한 거죠. 아, 살해를 했는데 살해하고 나서 피해 자신을 칼로 전부 다 그 아유. 관절을 전부 다 끊어갖고 토막을 냈고요. 그 다음에 분해한 세입자의 사체를 데시스 거리라고 있대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그 근처에 숲하고 이 수풀이 좀 있답니다. 거기다 이제 갖다 이제 분산해 버린 거죠. 여기저기 뿌렸구만. 네, 유기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뒤로 남자 2명 여기 이 40살 여성으로 파악이 되는데 남자 세입자 2명도 연달아 또 죽어요. 이틀 뒤에 기간 중간에. 그러니까 세입자로 계속 개별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시비가 걸려서 싸움이 나고요. 싸움이 난 다음에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죽이는 거야. 다 이건 싸움을 거는 거지. 거는 죽이려고. 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요새는 죽이려고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죽이는데 이게 추정상으로 한 10명이 이렇게 죽어나간 걸로 봐요. 아이씨.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신고가 안 들어간 이유가 실종된 상황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세입자, 그러니까 방세로 들어오는 집 아파트가 되게 오래됐고 40년 됐기 때문에 정말 오래된 약간 슬럼가 같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월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면 하층민이. 예, 최하층민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뜨내기일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온 것도 모르고 찾는 사람도 없는 거야. 예, 찾는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10명이 그냥 다 종족을 감춰버린 거죠. 이러다가 이게 이제 2000년부터 남편을 기준으로 한다면 15년 동안 계속 1년에 한 명 또는 뭐 2년에 한 명 계속 죽이고 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2015년이 됐는데 이때 이제 삼손오바가요 친구를 하나 사귀어요. 그 나이 자기보다 많은 여성인데 발렌티나 니콜라예브나 울라노바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도 79세인데 혼자 사셔요. 혼자 사는 할머니인데 우연히 친구의 친구래요.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모여서 가끔 이제 또 도시락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당시에 그 디미트로프 거리라고 해서 약간 신시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좀 깨끗한가 그 사람은 봐요. 좋은 데 살았고. 예, 그러니까 일단 좋은 얘는 데, 조례식 아파트잖아. 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된 아파트고. 그래서 이제 그 만났는데 해필 2015년에 삼손오바 아파트가요 40년이 됐잖아요. 되다 보니 리모델링에 있네. 그러니까 이게 안전진단에 거의 D등급이 나왔나 그렇지. 봐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뽀개고 새로 짓는데 거기는 그게 좀 안 되나 봐요, 환경이. 그러니까 이제 안에 뭐 저기 축대 같은 거 있잖아요. 보강공사 있잖아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비워야겠네. 예, 뽀개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일단 좀 나가 주실래요 해갖고 다 이제 입주자들한테 몇 개월 동안 나가 살라고 한 거예요. 이러니까 갑자기 삼손오바가 당황을 한 거죠. 왜? 나 나가서 살 데가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했냐? 아까 그 울라노바라는 79세 여성을 79세 친구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2명 있어요. 이 2명이 할머니 친구한테 친구들아 저 울라노바 언니한테 좀 얘기 좀 해갖고 나 그 집 가 있게. 그 언니 혼자 살잖아. 그러니까 그 언니 집에 내가 좀 들어가 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 울라노바 할머니는 삼손오바가 되게 친하게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사이 나쁘지 않으면 해줄 수 있지 뭐. 또 이제 교수님 그게 중요하다. 이게 호텔 이게 원체 유명해가지고 그 호텔에서 근무했다 이게 좀 먹히나 봐요. 거기다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고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가 되다, 그러니까 동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뭐 걔 정도면 나도 나이도 있고 아파트 어차피 수리할 때 까지잖아 또. 걔도 나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어리고 젊으니까 그러면 내가 좀 고령이니까 79세니까 집에 와서 좀 일도 해주고. 일 좀 해줘. 그럼 차라리 집 월세 안 받을게. 오케이. 응. 그러니까 서로 윈이 된 거죠. 그래서 고령의 울라노바 할머니가 삼선오바가 들어와서 뭐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면 뭐 걔 어차피 직장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같이 살게. 단 조건은 저기 뭐야 집 다시 리모델링 끝날 때까지야. 그렇지. 이러고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 들어와요. 음.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문제 뭐냐면 삼선오바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아파트가 너무 좋아. 신축 아파트가. 지 아파트보다. 당연하죠. 그거 당연한 거 예, 아니겠어요. 거기 눌러 살고 싶었구나. 예. 저도 교수님 가끔 이제 친구들 가끔 이제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만난 애가 뭐 집 샀다고 오라고 가잖아요. 그럼 눈 뒤집어져요. 와, 막 이래요. 뭘 그래? 좋아 좋기는. 확실히 좋아. 집이 좋긴 좋아. 그러니까 이제 삼선오바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왜? 아씨 이런 아파트에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거기서 왜 살았지? 이렇게 된 거라. 근데 이제 뭐 속된 말로 연금 수급자인데 뭔 큰 돈이 있겠어요. 남편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아까 그 임시 거주를 둔 두 명의 친구 있잖아요. 친구한테 얘기해서 뻔뿌질해가지고. 예, 뽀뽀지 맞아요. 올라노바한테 얘기 좀 눌러 앉게 해서 해달라고? 나 좀 더 오래 살게 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승낙했어요? 했는데 올라노바 입장에서는 좀 아니죠. 아 같이 있으면서 또 뭐 약간 뭔 맛을 봤구나. 그러니까 광기를 받겠죠. 아 살기 싫지. 가끔 또 앉아놓고 막 저기 막 촛불 켜놓고 약간 악마주의를 신봉했던 걸로 나와요 기록에. 그러니까 오컬트 아시잖아요. 오컬트적 기질이 있었대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 싫지 같이 살기.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교수님 뒤에 얘기할 건데 얘기할게요. 이 아줌마가 이 할머니가요 살인 사건 기록을 스크랩을 하고 다녀요. 이것도 그러니까 자료를 한 무더기를 막 들고 왔는데 밥맛 떨어지고. 우연히 무슨 앨범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무슨 나이가 우리 같은 놈도 아니고. 그러니까 60대, 70대면 그래도 앨범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앨범인가 펼쳐봤더니 막 사람 토막 나고 이런 것만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올라노바 할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기다 이게 그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드네. 내가 현직에 있으면서 모았던 살인 사건 사진 같은 거 전부 이렇게 스크랩해가지고 집에 갖고 있었거든요. 네. 어느 날 집사람이 넘기다가 그냥 자지러지고. 아유 그거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할머니 그랬을 거 아니야. 예. 그거 보고 같이 안 살지. 저도 교수님 이게 자료가 옛날부터 모은 게 저도 이거 공부만 한 게 30년 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다 디지털에서 가지고 있어요. 아니, 파일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나는. 예.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엽기적인 놈들이 계속 발생하고 좀 약간 의심스러워. 왜 그러면 말도 자꾸 이상하게 하고 또 교수님 정신질환이 있어서 치료한 전력도 있잖아. 그것도 있는데다 또 사고 자꾸 치면 사람이 비밀이 많아지잖아요. 자꾸 이제 이상한 거라. 그래, 거부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두 명이 얘기하니까 야 나가라고 그래. 저기 그거 안 되니까 왜 불편하더라. 걔랑 같이 있는데 뭐 해주는 것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 이상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안 된다고 이제 이 거주를 거부해요. 거부한 걸 친구들한테 통보 받았겠죠. 삼선오바가 꼭지 돌았네. 열받은 거죠. 2년의 날 우습게 봐 이렇게 된 거죠. 그거구나. 그래갖고 이제 이때 범행 과정이 다 드러나요. 그 옆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옆에 보면 푸시킨이라는 시가 또 따로 있어요. 지방이 또 지역이 또 따로 있는데. 푸시킨 시인 이름 같다. 네, 그거 맞아요. 그 이름에 똑같아요. 그 푸시킨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로 가서 거기 주로 가는 이제 그 병원이 있었어요. 정신병원이. 그 정신병원에 가갖고 그 약사한테 있잖아요. 저 알약 좀 많이 주세요 한 거예요. 그 정신 분열, 그 조현병 약을 달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페나제팜이라고 해요.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페나제팜을 정신과 치료제. 예, 저 자주 못 오니까 의사 선생님 장기로 먹을 수 있게 좀 줘요. 그래갖고 그걸 가져왔고. 50알을 투여받아요. 아. 예, 50알이면 이건 뭐 사람 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와가지고 아까 올라노바 그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 쫓겨났잖아. 아니 쫓겨나면 아직은 안 아니고 쫓겨났지. 퇴거 나가라고 통보받은 하는 거지. 중이지. 예, 근데 이제 올리비에르 샐러드라고 있대요. 이거를 되게 좋아했대요. 예, 올라노바라는 할머니가. 거기다가 그 약을 타는. 그래서 이게 올리비에 샐러드를 있잖아요. 이걸 비싼 좀 잘 만드는 집에 가서 사가지고 여기다가 이 50알에 미친 거예요. 아, 갈아 넣어버렸구만. 이것도 교수님 저 힘들게 찾은 거예요. 이거 기록도 안 나와요. 50알을 다 갈아서 넣어버려요 그냥. 그냥 먹고 먹고 죽으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올리비에 샐러드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올라노바가. 먹고 그냥 가버리네. 그러니까 오자마자 열심히 드신 거예요, 그냥. 드시고 나더니 홀라당 이제 기절을 하신 거지. 그럼 이제 페나제팜은 또 뭐냐?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이 페나제팜이 소련 약이더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돼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약인데. 정신병 약. 네, 예. 1975년도에 소련에서 그 보건후생성에서 개발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그 소련도 이제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서 상당히 좀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서양약을 쓸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약을 좀 개발하자 그래갖고 약을 개발했고요. 이게 그 벤조디아핀제 아시잖아요. 벤조 그저 대체로 이제 우리가 마약 성분 중에 예. 벤조디아제핀 예, 예. 성분 들었다 그러잖아요. 벤조디아제핀 그거예요. 그거를 항우울 성분. 네 항우울 성분. 그래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위해서 개발을 했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교수님 그 북유럽에서 또는 이제 중부 유럽에서 마약으로 이게 유통이 되고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소련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처방전이 있는 상태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이제 이게 좀 관리를 잘 돼야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신경 안정 효과가 있다 보니까 불면증 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금단 환자, 그다음에 뭐 조현병, 그다음에 발작 등에 이걸 쓰면 그냥 사람 축 늘어진대요. 이걸 50알을 먹였으니 이게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삼손오바가 이 올리비에르 샐러드를 먹고 그냥 실신해서 뻗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렇겠지. 근데 문제는 이게 뻗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제 코마 상태로 간 거죠. 진짜 엽기예요. 그래갖고 그게 언제냐면 2015년 7월 10일 날 밤이에요. 이날 마약 먹고 이제 기절한 그 올라노바 있잖아요. 올라노바를 살아있는 상태로 톱으로 잘라요. 에이씨.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목부터 잘랐대요. 진술도 아주 뻔뻔하게. 머리부터 잘라. 예, 그래서 숨 쉬고 있는 상태에서 목 졸라 죽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완전히 약에 취해서 쓰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칼하고 톱으로 목을 쓸었다 그래요. 그 목을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톱 한 자루하고 칼 있잖아요. 예리한 칼 두 자루 썼다고 진술했는데 이걸로 해서 이제 살아있는 울라노바를 해체를 한 거예요. 이게 엽기예요, 이게 엽기. 장기적출하고 막 그런 거네. 예.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른 다음에 배를 갈랐대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10명도 다 똑같이 당했다고 경찰을 봅니다.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그 장기적출이에요. 예, 다 끄집어낸 다음에 여기서 또 황당한 게 뭐냐면 심장, 소장, 대장, 위 있잖아요. 이건 다 덜어내고요. 폐만 분리를 해요. 폐만 분리를 해가지고 폐를 가지고 뭘 작업을 했대요. 이게 이제 엽기 중에 엽기로 좀 나온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은 전부 다 토르소 형태로 다 절단해갖고 밖에다 갖다 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이제 정밀하게 나온 게 뭐냐면 삼손오바가 앞에 있는 10명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약 있잖아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페나제팜 있잖아요. 이 약을 구해갖고 자기가 어차피 이 약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환자였기 때문에 의심을 안 받았대요. 그래서 페나제팜을 가져다가 자기 투여량보다 좀 적게 쓰는 날은 다 모아놨다가 말 안 듣는 사람한테 음식에다 갈아놓고 갈아놓은 상태에서 졸도한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이게 토막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정리한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까 교수님 사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천 조가리에 팔다리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버렸어요. 버렸는데 7월 26일 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마지막으로 울라노바 있잖아요. 살인 사건이 7월 10일 날 발생했는데 이로부터 이제 16일이 지난 7월 26일, 여기도 한 여름이겠죠. 여기 이제 화장실 커튼에 쌓인 울라노바에 분해된 팔다리가 발견이 돼요. 근데 이제 발견됐는데 이게 이제 집 근처 연못 있잖아요. 연못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경찰이 확인을 했는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처음에 있잖아요, 교수님. 이게 발견이 한참 전에 됐대요. 됐는데 사람 시신인 거 몰랐어? 그 사람들이 몰랐대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저기 죽은 동물 사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쓰레기 막 갖다 버리는 게 버릇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버린 줄 알고 지나갔대요. 근데 너무 부패하고 파리가 너무 많이 꼬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하나 들춰봤는데 들춰봤더니 아이 그냥 팔다리인 거라. 그래갖고 이제 경찰에 신고해갖고 이때부터 이제 사건이 개시가 된 거죠. 경찰이 이제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사람 아파트에 거주자 그 지역 아파트 있잖아 싹 지져가지고 거주자 대한 면접 조사를 했고요. 울라노바 나오겠네. 뭐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울라노바가 유력한 피해자임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삼손오바라는 그 이제 젊은 할머니랑 같이 산다 이런 진술을 받았고요. 근데 그렇다고 어떻게 때려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CCTV를 확인했는데 그렇지 2015년이니까 소련도 이게 유명한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CCTV까지 그 들통 하나 들고 나가는 하단 장면 보이시죠? 이게 CCTV 찍힌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들통에다가 이게 몸통을 넣은 걸로 추정이 돼요. 팔다리는 천으로 묶어서 나왔고요. 예. 그래서 계속 대여섯 번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CCTV 동영상을 보고서는 경찰이 이게 분해해가지고 계속 날랐구나 이렇게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 확인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가서 이제 집에 문을 두드려요. 두드렸는데 삼손오바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당시에는 없을 줄 알았대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갔더니 삼손오바가 나왔고 나온 상황에서 이제 집 안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밀고 들어갔더니 화장실에 다량의 피자국이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서 토막 쳤으니까. 네, 거기다가 피 묻은 여러 자루에 토하고 칼도 나오고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그 욕조 앞에 그 교수님 저기 유럽에 가시면 그 커튼 이렇게 치는 커튼 거 있잖아요. 그게 찢어져 그걸로 있는 쌓았구나. 예. 그래서 아까 그 팔다리 그 쌓아놓은 천 있잖아요. 그게 화장실에 그 물 튀지 말라는 커튼이었는데 그 찢어진 부위하고 그 커튼하고 동일하게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욕조 있잖아, 욕조. 예. 욕조에 물 튀지 말라고 이렇게 쫙 치는 거 있잖아. 유럽 가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 건식이라 그랬죠. 이제 바닥에 물기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되니까 그냥 뭐 체포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걸렸구나. 예, 그래서 삼손오바가 이제 이전까지는 범행을 저지를 때 그래도 젊으니까, 그러니까 뇌가 좀 빨리빨리 돌아가서 최대한 안 걸리게끔 노력을 했는데 이제 허름해진 거지. 이때는 방심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아파트가 그래도 신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CCTV가 달려 있는 걸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 신형 아파트하고 비교한 거지. 예, 그 자기 아파트 이런 게 없는데 그렇게 됐고요. 체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체포했는데. 체포하고 나서 이제 삼손오바의 집으로 이제 경찰이 쳐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뭐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교수님 1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소위 말하는 이제 시리얼 킬러 다이어리라고 하는 이게 지금 분석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많이 쓰이거든요. 여기 아주 꼼꼼하게 다 예. 해놨구만. 그래서 여기 꼼꼼하게 썼네.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일기를. 그러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일기가 교수님 황당한 게 뭐냐면 어떤 때는 러시아로 일기를 쓰고요, 어떤 때는 독일어로 쓰고요, 어떤 때는 영어로 쓰고요. 아주 버라이티한데 이게 글자가 교수님 저기 그 일기에 보시면 이 왼쪽이 빼곡하게 써 있잖아요. 깨알같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증거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대요. 너무 그렇지. 디테일이 막 정확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기나 이런 거는 탁상 일지나 이런 건 인정해요 증거로서. 그래. 예. 법정에서. 그래서 일기가 또 교수님 그런 게 있다며요. 러시아도 이제 일기를 압수하고 나서 일기가 장기간 쓴 일기잖아요. 장기간 쓴 일기. 그리고 이제 매일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살인한 날만 이렇게 썼나 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가 오래됐는지. 그렇죠. 그런 것도 따지죠. 예,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대요. 오래된 이게 일기장인지, 그리고 쓴 기간 때마다 필압이 틀린지, 그렇죠. 사용한 펜이 틀린지 이런 걸 다 확인했는데 전부 다 그 시기에 쓰여진 게 맞다고 그 과학수사관들은 이제 입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기는 또 예측해서 쓸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첫째, 11살 때 자기가 살인을 시작을 했대요. 이게 진술이 11살 때 네. 첫 살인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거 살인녀고 말. 예, 그래서 그때 기록한 게 있는데 이때 실종된 아이가 실제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유죄 입증하기는 어려운 거라 이게. 그렇지. 그건 시신도 못 찾고 60년, 증거도 없고. 50몇 년 된 거라 이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를 중심으로 살인을 진행한 기록들을 자세하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요약을 하면 11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제압을 했고요. 약물이지 뭐.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약물. 먹였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 시신 대부분 분해해서 집 근처의 공터나 수풀에 나눠서 버렸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죄송한데 이대 얘기할게요. 스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로만 죽인데 죽이죠? 서양식 죽. 네. 예, 죽식으로 해서 끓여서 직접 먹었는데 머리만 먹은 걸로 파악이 되고요. 머리하고 폐만. 근데 아까 교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장을 다 꺼냈는데 폐만 특별하게 관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폐하고 머리를 삶아갖고 이렇게 먹은 걸로 파악이 돼요.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너 왜 죽였냐고 수사관이 물어볼 때 싸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는 A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싸워서 내가 죽였다 열받아서 그렇죠.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신의 명령에 의해서 아, 들린다고 그랬죠? 네, 뭐가 들린다고 네, 지시한다고. 네, 그 두 개네. 예, 싸우고 머릿속에 들려오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예. 내 속에 탐이 있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지금 삼도노바 수사 과정에서요. 정신과 의사하고요. 심리 분석 전문가하고 다 투입이 돼요. 러시아에서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술이 너무 오락가락하니까 맨정신 수사관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갖고 그냥 진술 내용을 이제 정신과적 입장에서 분석을 하고요. 심리학적 과정에서 분석하고요. 수사학적 관점에서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작업이 시작이 된겠죠. 그 다음에 그 집 있잖아요. 집은 삼도노바 원 거주집 있잖아요. 이게 그 바로 앞에 이게 현장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뚫고 들어갈 때 바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이건 지가 살던 집이고. 예, 이 정도로 개판을 해놓고 산 거예요, 그냥. 예, 물론 이게 재개발 대상이라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증거 있잖아요. 증거가 일기장밖에 없는 거죠, 상황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요, 그 아까 그 11살 때 애 하나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친구. 그래서 요거 하나까지 포함하면 12명. 예,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걸로 추정이 되지만. 기소는 못했죠, 그거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자기도 죽였다 진술해요. 자백을 하는데 뭐 자백을 입증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아요.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소 이웃 주민한테도 이제 경찰이 집중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했는데 안드레이 치카틸로 아시죠? 얘도 나중에 할 건데. 연살인 뭐 예, 러시아 넘버 원이잖아요. 최고의 근데 한 100명.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연쇄살인에 대해서 그 자료를 스크랩하고 모으고 그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놈을 알았겠다. 안드레이 치카텔로 매니아예요. 아. 거의 추종자예요. 그래서 신적으로 모셨대요. 그래서 이 치카텔로 관련된 거 있잖아요. 50명 이상 죽였잖아요. 수집했겠구나. 네, 이걸 다 수집을 해갖고 언론 기사 서류 수집을 해갖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연쇄살인의 수법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나. 스승이네, 스승. 예, 특히 치카텔로가 진짜 여기저기 발긴 거야. 아시잖아요. 다 갖다 버렸잖아요. 다 갖다 스프레드. 버려요. 그걸 똑같이 한 거예요. 강에다 버리고. 그거 딱 흉내낸 거구나. 네. 특히 이제 치카텔로가 시체에 대한 강간, 사체 요리, 예, 그다음에 엽기적인 시간행위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삼도노바가 다 수집 분석을 해갖고 그대로 흉내냈구나. 그대로 흉내내지 않았냐고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삼도노바는 피해자 내장을 주로 많이 요리했는데 특히 교수님 허파가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허파를 분석을 했어요. 도대체 다른 내장 냅두고 굳이 왜 허파를 먹었냐 그랬는데 이 허파가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호흡하는 기관. 네, 호흡하는 기관이니까 그 자연의 좋은 기운이나 나쁜 기운을 전부 다 허파가 가져오는 거예요. 예, 가져온다. 왜 옛날에 저기 그 뭐라 그러죠? 저기 요정 나오고 이런 영화나 할리우드 영화 보면 막 이렇게 후하고 불면 막 숨쉬고 막 사람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 허파를 신령한 걸로 바꾼 거예요. 예, 허파를 신령한 걸로 봤대요. 그래서 그것만 요리해 먹고. 예. 그래서 요 그거만 요리해 먹을 나오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를 다 뒤져봐야 되잖아요, 경찰들이. 그래갖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호텔 있잖아요, 그 5성급 호텔이요. 그 호텔에 근무했던 사람 하나 찾아내요. 동료를 찾았는데 이분이 크리벤코라는 호텔 동료인데 이분이 뭐라고 진술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녀는 영어와 독일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에 나는 놀랐고 언어 능력의 메리트를 잘 알고 있는 데 됐다 스스로도. 그리고 근무 때는 문제가 없었으며 한 번은 그 돼지를 잡을 정도의 큰 도끼 있잖아요. 아, 이걸로 치려고 가져갔구나. 나무 도끼가 아니고 살생 도끼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빌려갔대요. 빌려갔는데 나중에는 돌려주지 않고 이제 내가 기억상으로는 받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기상으로는 뭐냐면 이 당시에도 자기가 느낌에 이 도끼를 빌려갔는데 이 빌려간 도끼가 혹시 살인에 쓰지 않았겠냐. 도망다니는데 쏟겠지.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아까 11명에 플러스 11살 때 한 명 죽였다는 거 이외에도 더 많다고 보는 게 이 당시 호텔에 근무할 때도 이런 도끼나 이런 것들을 공구를 빌려가고 샀다는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보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그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해자인 아까 울라노바 있잖아요. 울라노바 진술 과정에서는 발야라고 불렀대요. 발야? 이게 이제 자기야, 그러니까 애칭 있잖아요. 예, 뭐 복준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발야라고 불렀고요.
그다음에 계속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나는 그녀를 진짜 사랑했는데 그녀가 나를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죽였다. 이런 방식으로 역시 돌아가신 피해자분을 주된 이제 이유로 진술한 이런 나쁜 행각을 벌입니다. 그러면 그 올라노바 머리 어땠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삶아먹은 것 같대요. 아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경찰이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머리는 어디 갔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예. 그거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진술을 계속 거부했대요. 그 부분에서는. 먹었다는 얘기요. 먹었다는 걸로 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판하고 수감이 이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에 기소가 됐어요. 삼성호가 기소가 됐는데 실종된 방세입자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살해된 올라노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검증을 하는데 현장 검증 때부터 엽기였대요. 빨간색 옷 입고 저기 뭐 그 칫솔 들고 있는 사람 이게 저기 삼성노바예요. 그래서 이때 그 현장 검증하는 거는 네, 지가 그 스스로. 집주인 할머니 있잖아요. 죽일 때 목 자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시연하는 거. 그 중간에 빨간색 옷에 여자분 하나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삼성노바인데 이때도 웃겼대요. 경찰들하고 얘기하면서 키득키득 웃고요. 노가리 까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질환이야. 사람들이 막 진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대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장 검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진을 촬영하는 기자들한테 손키스 있잖아요. 이렇게. 키스. 예,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 인터뷰를 몇 명을 허용을 했죠. 법원이. 허용을 해줬더니 뭐라냐면 기자님이 언젠가는 저를 찾아오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그래서 참 큰일이네요. 그래도 한숨을 쉬더래요. 그래서 왜 한숨을 쉬십니까? 그랬더니 삼성노바가 뭐라는 줄 아세요? 상트페테르부 주민이 전부 다 저를 알게 될 텐데 이게 큰일이네요. 요게 이 사람이 가장 저기 슬퍼했던 부분이래요. 이외엔 슬퍼한 게 없대요. 그리고 이제 담당 판사인 로만 체보타료프 판사님이 최종 진술을 하라고 그랬대요. 당연히 최종 진술할 거니 했더니 뭐라냐면 저기 너무 답답해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이게 최종 진술이었고요.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유죄를 선고하고 나서 교정 시설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판사가 물었대요. 참 판사가 신사적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것도 골 때립니다. 저는 판사님 유죄입니다. 전 무조건 유죄고요. 이렇게 유죄받는 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님이 이러더래요. 이때 나중에 후일담으로 판사님이 사적으로 얘기하신 게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악마주의 심취한 것 같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형을 받는데도 담담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일반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유죄를 선고했는데 교수님 이 정도면 형량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이건 11명. 뭐 정신형이지 정신형. 그죠. 근데 사형이나. 근데 교수님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대 이후에 러시아는 사형이 없잖아요. 맞아요. 예, 없는데 거기다가 정신질환까지 있잖아. 거기 더 제가 이번에 또 알게 된 게 여자는 또 형량이 낮아요. 좀 웃기는 거야. 차별적으로. 그래서 여자 죄 이거 저기 기소 대상자는요. 25년까지밖에 형량이 선고 안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웃긴 굉장히 불평등해. 러시아 아무리 법이 그래요. 러시아가 보기사회라고 해도 예. 그래서 25년밖에 안 낸대요. 뭐 무기징역도 없대요. 풀이. 네. 그래서 25년형을 선고받고 7호 감호형. 여기 이제 25년 선고를 하는 건 맞는데 당신 정신질환 심하니까 치료 감호소에 들어가서 25년 사쇼 이래가지고 25년을 선고합니다. 그 다음에 선고를 하자마자 박수를 치더래요. 브라보 나이스 이러면서 걔가 치료를 하겠다고? 예, 나 25년이야 막 이러더래요. 이 상상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삼성노발 수사했던 담당 수사관들 있잖아요. 주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찰청의 형사들, 베테랑 형사 투입이 됐대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하게 똑똑한 범죄 지능을 보였지만 조사 과정에서 지능이 낮은 아줌마와 할머니 같은 식의 진술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왔다 갔다 한 거야. 이건 뭐냐면 정신 이상으로 인해서 이중적인 사고를 가진 이렇지 맞아. 않았냐. 이렇게 범죄 심리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론은 당연히 반발했겠죠. 이 삼성노바 사건 때문에 여성도 남성하고 동등하게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게 바꿔라. 이런 식의 여론이 있었대요. 그래도 25년이야? 근데 그 당시 법은 뭐 개정한다고 소용이 25년이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25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노바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놓지 않고 거기서 900km 떨어진 지역으로 옮겨버려요. 어디냐면 자치공항인데 타타르스탄이라고 있대요. 여기에 카잔이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치료감호소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림은 뒤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살벌한 데래요. 진짜 러시아 중에 최고 악명 높은 인간들만 가서 들어놓는 데인데 여기 지금 수용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결론적으로 이 사건 관련해서 분석한 사람의 말씀만 몇 가지 드리면 첫 번째로는 고어물이나 삼성노바가 예.
살인, 식인행위 등을 미화하는 다크 문학이라고 아시죠, 교수님? 뭐 흡혈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크 리터러처 얘기하는데 다크 문화에 심취했다는 게 조사 과정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정신병 그러네. 질환도 있는데 두 번째는 일기장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대요. 기재가 돼 있어요? 네, 그 단어들이 많이 확실히 나온대요. 영향 받은 거지. 예, 그래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연쇄살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 특히 이제 러시아 지역하고 중부 유럽 아시잖아요. 옛날에 흡혈귀 전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이 다크 문화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았겠냐 이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성 두 명, 딱 두 명이 이제 남성 피해자가 나와요. 남편 빼고요. 하숙하던 사람. 예, 두 명을 죽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죽일 수 있었냐 그랬더니 약물이죠, 약물. 똑같아요. 이 음식에 약타 먹이면 돼요. 남자 죽이려면 약물밖에 없지. 여자 힘으로는 어렵지.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남성들은 그냥 살짝 들어왔다 이제 사라지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여성 그 하숙하는 분들은 좀 오래 있었나 봐요. 몇 달씩. 그러니까 주변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하숙하던 애 여자애 어디 갔냐 그러면 이렇게 답변했대요. 갑자기 남자친구 생겨갖고 바람이 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짐 싸도 나가더만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갑자기 이유 없이 사라졌다. 걔 원래 이유 없이 왔는데 이유 없이 가는 애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가장 이제 아리까리한 거였대요. 그래 남편은 왜 죽였어? 그게 제일 궁금해. 그건데 이제 그 교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남편하고 산 이후에 남편을 첫 피해자로 놓고 봤을 때 이제 11명이 나오는 거고 그 앞에도 이제 호텔에서도 도끼 빌려가고 막 톱 빌려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딴 사람 죽인 게 거기서 있으니까. 11살 때도 죽였다고 진술했고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1년에 한 명씩 죽였다고 계속 때리면은 한 4, 50명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 눈치 깠구나. 사는 기간 중간에 죽일 일이 없었잖아요. 왜 그러면 청년기, 장년기를 남편하고 잘 지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무 일이 없었는데 아니, 막바지에 남편이 눈치챈 거 아니야? 아니면 일기장 봤거나. 교수님 보는 식으로 얘기해요. 다 학자들이. 예. 눈치챘거나 일기장 봐서. 교수님이 추정한 식으로 다 얘기해요. 그죠? 학자들이. 그러니까 왜 죽였냐 그랬을 때 그냥 실증 나서 죽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끝까지 얘기 진술 거의 거부했대요. 남편 난 안 죽였다고 했는데 범죄 심리학자들 특히 미국에서 연구하는 범죄 심리학자들은 삼손오바 사건에 대해서 남편을 굳이 죽일 이유가 없는데 왜 맞아. 계속 그러면서 몰래 범행 저지르면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연쇄살인의 이제 시기에 막 극한기 있잖아요. 막 하는 기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남편을 치워버렸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교수님 말씀 따라 계속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데 남편이 어느 순간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일기장 봤을 수도 있고. 네, 일기장을 봤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신고할 것이 들어와서 죽여버렸고. 죽이지 않았겠냐 이렇게 봅니다. 진짜 살벌해서 살벌하죠, 이 할머니. 그래서 저가 이제 보고는 자료에서는 대부분의 피해자를 전부 다 이제 일부 부위지만 삶아서 먹었다고 나와요. 엽기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아예 공개돼 있기 때문에 뭐 감독님도 이제 유튜브에 찾으시면 동영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정말로 평범하고 그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면서 그냥 진짜 조용히 사는 할머니가 세입자들 하나씩 야금야금 불러다가 엽기적으로 살해하고 요리해 먹고 그다음에 또 계속 범행 저지르려고 하던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삼손오바가 그 언니 집에 가서 그 언니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올라노바. 예, 지속적으로 자기 그렇지. 집에서 계속 사람들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사건입니다. 나는 삼손오바는 알고는 있었어요. 네. 뭐 식인 할머니, 뭐 귀신 할망구, 뭐 네. 이거 알고 있었는데 네. 세세하게까지는 몰랐는데 여기서 이거 자료 찾느라고 고생 많이 했네. 네, 어쨌든 저기 여기가 거의 디테일이 거의 맞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전문 그 연구하는 기관들이 자료를 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찾아서 했는데 뭐 이 정도는 거의 정확하지 거의 나온 않냐 이렇게 거. 생각이 듭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교수님. 예. 네.